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화창으로 인사 한 번씩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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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 번씩 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성아 안녕. 성모야 안녕. 반갑습니다. 윤지 안녕. 정아야 안녕. 민준 안녕. 태훈아 안녕. 반갑습니다. 재용 안녕. 반갑습니다. 성민이 왔고요. 솔빈이 안녕. 반갑고요. 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친구 있네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수민아 안녕. 수민이 이제 잘 들어오고 있네. 아, 좋아요. 매주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좋은 거죠. 범준아 안녕. 반갑고요. 가온아 어디 시간 딱 맞춰 들어왔다. 가온아 반갑고요. 서연아 잘 지내고 있죠? 네, 요새 캠핑 안 가나 봐요? 네, 토요일에 잘 들어옵니다. 뭐 근데 라이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캠핑장 가거나 놀러 가도 또는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네, 공부할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이라는 노래와 함께 오늘 또 토요일 날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교환 같은 경우가 일부는 지금 바뀌어있고 일부는 안 바뀌어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지금 올려줬거든요. 올려줬으니까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그 시조 있잖아요. 시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조가 이제 문학작품 풀 때 연계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도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시조가 어떤 현대시가 나오더라도 또는 뭐 일본 소설이 나오더라도 시조 같은 경우에는 선제에 편성돼 가지고 여러분이 심화 연계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조 같은 경우가 짧잖아요. 그쵸? 3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다 일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연계해서 심화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전체적으로 몇 편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안에 준비된 시조, 메인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다뤄야 되는 시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가 오늘 아무래도 한 15편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건대 한 15편 정도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시조의 거의 3분의 2가 다 끝납니다. 3분의 2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시조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10편 정도 또 되긴 있어. 되긴 있는데 거의 메인 시조들은 오늘 거의 다 배운다. 물론 연시조는 빼고 연시조는 빼고요. 연시조가 뭔지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연시조는 빼고 메인 시조들은 거의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중학교 때도 여러분 시조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중학 3학년 때에도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 시조도 배웠을 거고요. 또 이 몸이 죽어가서 그 시조도 나왔을 거고요. 다양한 시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인 거지. 그래서 오늘 시조 특강을 통해서 시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준비됐지? 잠 좀 깨고요. 네, 아침 시간에 좀 졸린 친구들이 있어.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 참여한 거, 이왕 앉아서 공부할 거 졸지 말고 이제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 훨씬 낫잖아요. 자려면 그냥 누워서 자지 뭐할로 앉아가지고 졸면서 자요. 혼나요. 네,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정신 차려서 보람된 오늘 하루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인곡 했잖아요. 기억나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3인곡 기억나죠? 3인곡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시험 범위에 또 송미인곡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송미인곡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미인곡도 한번 편성해서 해줄게요. 근데 3인곡보다 송미인곡이 더 쉬워요. 네, 3인곡이 정철의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여인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가 첫 번째 노래였고 그 다음에 이런 3인곡이 너무나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시리즈 2가 나온 거 속편이라고 해서 송미인곡이 나오게 돼요. 송미인곡이 나오고 송미인곡은 3인곡보다 조금 더 쉬워요. 네,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게 관동별곡이죠. 근데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미 뭐 시험에 접한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2 또 고3 올라가면 관동별곡도 또 해야 됩니다. 또 미리 해놔야지. 이번에도 뭐 수능 출제 예상으로 관동별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10분 동안 한 10분 정도면 전체 내용 한번 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 주에 안 들어왔던 학생들은 좀 어렵긴 하겠지. 내용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의 3인국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쭉 가겠습니다. 만화는 한 편 본다고 생각하면서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복습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대회청에다가 여러분 직접 쓰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몸 삼길째 님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해석하면 이 몸이 태어날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화자죠. 화자가 태어날 때 님을 조차 태어나니 님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얘기였었죠. 네, 복습하는 거야.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우리는 뭐다? 천생연분입니다.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서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줬습니다. 서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걸 서류적 표현이라고 했었죠. 네, 기억이 잘 나겠지만 잘 좀 헷갈렸던 학생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내가 젊었을 때 님이 날 뭐했다? 사랑을 해줬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바로 괴다라는 표현이었어. 괴다라는 표현은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해 놓으라고 했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견줄 때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시작했었고요. 자, 두 번째 만화 볼게요. 자, 만화 보면서, 자, 평생 원하여 대 한대 내자 하였더니 평생 원하였습니다. 뭘 원하였다? 함께 내자, 함께 하자라는 의미였죠. 또는 함께 가자라는 의미였죠. 려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려다라는 표현도 먹먹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함께 하자고 했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외롭게 두고 그리는 거 그립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랑해 줬는데 늙으니까 사랑이 식은 거죠.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뎌대 어띠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자, 엊그제, 자, 과거에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광안견이라는 게 중요한 소재라고 했었습니다. 천상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궁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광안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그 뎌대 어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는 궁궐의 반대인 유배지가 되거나 천상계의 반대인 인간계 또는 지상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별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 다음 볼게. 자, 다음은 올적에 빗은 머리 얽힌 연디 3년이라 머리를 빗었는데 3년 머리를 안 빗은 지 안 감은 지가 3년 됐죠. 이별한 지가 3년 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연지분이 있지만은 늘 위하여 고이하였고, 연지분이라고 하는 건 화장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지분이라는 소재가 여성 화자를 나타내주는 소재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 걱정과 시름이 쌓여 있고요. 짓는 건 한숨뿐이고요. 그리고 디는 건, 떨어지는 건 눈물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찾아낼 수 있는 건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구법 찾아낼 수 있고요. 디는 건, 떨어지는 건 눈물이다. 여기서 하강적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만도 연계해서 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별 상황이어가지고 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야.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까지. 다음 보면,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련은 끝이 없다. 인생은 짧죠. 여러분은 120년 안에 보통 죽죠. 네, 보통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산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그래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요새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요새 미국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시한부 인생이거나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리는, 냉동시켜 놨다가 한 200년 후에 깨어나게 되는, 200년 후에 깨어나게 되면 아마 의학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시한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얼렸다가 나중에 이제 깨우는 거죠. 여러분도 과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야. 개구리를 얼렸다가 급냉했다가 깨웠을 때 개구리가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물론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얼린 다음에 깨어날 때 뭐 혈액 순환이라던가 또는 세포라던가 미세 세포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게 빠른 속도로 재생이 돼야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전체적인 뭐 신체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력이, 근데 이제 그런 약간 가능성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얼려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얼렸다가 200년 후에 제한하냐 200년 후에 그거를 깨면 그러면 급냉했을 때 깼을 때 그 부작용을 또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개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얼렸다가 200년. 그러니까 좀 오래 있다 깨는 게 훨씬 더 좋죠. 한 500년 후에 깨어나면 500년 후에 깨어나면 그때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150년 안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은 다 모르죠. 자, 계속 갈게요. 네, 잠깐 상식적인 얘기 좀 했고요. 자, 인생은 유한한데 짧은데 시름은 끝이 없다. 걱정은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무심한 세월은 무르는 듯 하는 거야.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해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염량이 때를 가는 듯 곧 튀어오니 염량 염 뜨거울 염. 자, 이제 곧 여름이죠? 네, 곧 여름이라 뜨거워지죠? 네, 뜨거울 염자고요. 자, 뜨거울 염 양은 서늘할 양자입니다. 서늘할 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고 그래서 뜨거움과 서늘함이 곧튀어 다시 왔다 갔다 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흩느끼는 일이 하도 알샤 기억해 놉니다. 많기도 많구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았대. 그 많은 걸 지금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였지. 자, 동풍이 건드불어 적설을 해태하니 중요한 소재는 동풍이었고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여기서도 중요한 소재는 매화였습니다. 바로 매화가 님을 사랑하는 소재 또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인고? 가뜩이나 혼자 있어서 추운데 암양은 네, 여기서는 사랑의 향기가 무슨 일인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지. 그 다음 자, 오늘 첫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금 이거는 저번 주에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냥 우선 봅니다. 황혼의 달이 쫓아 벼맡에 비추니 뭐가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달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바로 임금을 의미했었죠. 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게 님이신가 아니신가? 됐고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중요한 소재 매화 그대로 있고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알기 싫고 무섭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네, 꽃을 보냈는데 꽃의 모양이 와 너무 무서운 그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되게 무섭지. 다음 꽃잎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파릇파릇한 녹음이 깔려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다?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름 하나 체크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적막하고 쉬막이 비어있다. 뭐 크게 해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 이건 해석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비어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별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자 부영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부영을 걷어놓고 자 이런 연꽃이 새겨져 있는 자 이런 뭐 커튼 막 이런 걸 걷어놓고요.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두고 여기도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가뜩 시름한데 나는 어떤 기도던 거 가뜩이나 뭐한데 시름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힘든데 나름 뭐하다? 길다라는 거죠. 왜? 여름이니까요. 여름이 되면 해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시 반, 8시까지도 이제 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이별한 상황인데 낮이 너무 기니까 더 자, 힘든 숨을 거지. 깊게 들이마시세요. 네, 좋아요. 시리도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리가 언제쯤 똑똑해질지 걱정입니다. 네,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자, 원한 건 버여놓고 오색성 풀퇴해니 금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원한 금은 비단금자야. 원앙이 새겨진 비담을 오색선, 선은 실선자야. 실을 풀텨내서 자, 버여놓고라는 표현은 베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배우는 시조에서도 버여놓고라는 표현이 또 나올 겁니다. 금자의 견하이셔 금자로 뭐한다? 견화이셔는 재단하다. 옷을 만드는 걸 재단이라고 하죠. 님의 옷을 지어내니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바로 옷이었죠. 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화자의 분신이었고요.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갖추시고 슈품은 솜씨는 물론 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잘 갖추었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을 담은 거야. 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옷도 선물로 지금 보내려고 포장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님한테 택배를 붙이려고 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뭘 나를 막고 있다? 산, 세모, 구름, 세모 모두 몰시고 해서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산과 구름이 나를 막고 있어요. 이 산과 구름이 바로 장애물이자 방해물이자 자, 충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도 멀시고는 뭐였다? 그렇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이 험하기 때문에 택배를 옷에 붙일 수가 없었던 거지. 쏘리 옷을 택배로 붙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부분은 천리 말리길을 누라시어 찾아가 있고 천리 말리길이 임과의 거리를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시조를 배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거리감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시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렇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니거는 열어두고 날인가 반길실까? 뭐 반길 수도 있겠죠. 네, 반길 수도 있겠죠. 옷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옷을 선물로 저도 옷을 선물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네, 그때 기억이 좀 났거든요.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교생 실습을 상상고등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제 모교이기 때문에 상상고등학교로 이제 교생 실습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상상고등학교는 이제 자사고잖아요. 자사고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때 고3 교무부장이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교생실 신청했는데 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교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더니 근데 여기는 교생 선생님들의 수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둘러보다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교생 실습 가면 약간 수업에 대한 로망 그때 당시엔 있었어요. 지금은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수업을 안 하고 근데 그런 로망이 좀 있다 보니까 나도 가서 교단에서 조금 이제 수업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수업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께서 그러면 전 수업할 수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근교 이제 중학교로 갔거든요. 중학교로 갔는데 중학교로 가서 이제 뭐 수업했었어요. 그때 무슨 뭐 고등어 나오는 시 해가지고 가정이라는 박모걸의 가정이라는 시를 수업을 했었어. 네, 박모걸의 가정이라는 수업을 해가지고 수업을 쫙 해줬어요. 딱 해주고 이제 수업을 그때 당시에는 뭐 잘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했죠. 네,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선물을 줬거든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선물이 시골 약간 좀 외곽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선물을 줬는데 저한테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옷을 사가지고 네, 옷을 사 티를 사서 선물을 줬어요. 대단하죠. 너무 감동이죠. 감동이죠. 근데 그 선물을 이제 돈을 모아서 산 친구가 이제 뭘 사왔냐면 티를 사왔는데 그 티를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티에 이마트가 새겨져 있어요. 티에 이마트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아니요 이 티를 샀는데 어떻게 이마트가 새겨져 있지? 그래서 이마트 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마트 티를 가끔 집에서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티를 선물로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랬다고요. 네, 아무도 웃지 않네요. 자, 한 번씩만 웃어주세요. 네, 여러분 한 번씩만 대화창에 한 번씩만 웃어주세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웃질 않네요. 제가 웃었어요. 현아 고맙다. 웃는 친구. 웃으면 여러분 복이 온다고 합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대요. 네, 재환아 고맙다. 우리 또 재환이가. 성민이 이모티콘 고맙습니다. 네, 이모티콘. 지훈아 고맙다.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안 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니? 일어나자. 네, 복습이 이제 끝난다. 5분이면 끝나요. 복습 5분이면 끝나니까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윤주야 고맙고요. 자, 계속 갑니다. 가봅시다. 지금 어디? 봄, 여름까지 왔고 그 다음 가을로 가봅시다. 가을.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자, 서리가 떨어지는 이 계절, 서리가 떨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되겠고요. 그래서 서리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을 찾을 수가 있고, 기러기 울어낼제. 기러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기러기가 울며, 려다는 가다라고 했죠.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기러기도 울고 있고 화자도 이별해서 슬픈 상황이네. 둘 다 슬픈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둘 다 감정이 동일하죠.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감정이입의 대상 기러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시조에서도 역시 감정이입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고. 자,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별 내용 없어. 이런 수정으로 댕기는 발을 거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산에 달이 나오고 북극에 별이 배니, 여기 중요한 건 달과 별이 임금을 상징한다는 것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고. 님이신가 방귀신이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럼 뭐 큰 내용 없겠죠? 그리워하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해석을 좀 여러 번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포인트거든요. 시험 문제는. 자,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저. 여기 중요한 거는 바로 청광이었다. 청광이 바로 화자의 분신이자 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무드등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무드등을 어디에 보낸다? 봉황이 새겨진 누각에 보내는데, 봉황으로 새겨진 집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임금이죠. 임금이 계신 곳이 바로 궁궐이죠. 봉황루가 의미하는 건 그래서 연결하면 궁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니, 파랑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 온 세상을 다 비추니 신상궁곡을 점낙같이 맹그세요. 심상궁곡, 깊은 산속까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까지 점낫같이 나처럼 밝게 만들어주세요. 한마디로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또 갈게요. 다음은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한 빛인제. 건곤,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의 온 세상이 뭐한다? 흰색으로 다 덮였죠. 그래서 색이 뭐했다? 색이 닫혔다 라고 표현한 거고, 백설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이제 곧 겨울입니다. 네, 장담하는데 곧 겨울이 와요. 선생님 여름도 안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진짜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저 이제 벌써 5월달이 거의 끝나가죠. 5월, 그리고 6월달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6월 말에 7월 초에 보고 하고, 이제 여름방학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을 돼요. 그러면 가을 되면 그럼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또 이제 수업 때 이제 특강 때 크리스마스 이벤트 좀 하고, 그러면 캐롤 좀 틀어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또 고3 되고 고2 되고 고1 되고 다 이렇게 되겠죠? 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죠. 벌써 5월달입니다. 끝났어요. 6월이야 6월. 자, 사람은 카니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힘든 거 알죠? 저는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 시간표대로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 되게 약간 존경스러운 면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앉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는 해야 되는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그게 다 실력이 됩니다. 못 느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내가 실력이 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도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듣고 있는데 이게 실력이 될지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모르는 순간에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악기로 선생님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해주는데, 악기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악기 선생님이 이제 기타를 독학을 했는데,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처음 칠 때는 막 징징거리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징징거리면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걸 이제 거기 징징거리고 안 난다고 해서 포기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징징거리는 걸 계속 징징거리더라도 계속 한 달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버텨줘야 돼. 여러분도 똑같아. 지금도 막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틀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물론 성적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시험을 보는데도 약간 정체기가 와. 정체기가 왔는데 그 정체기가 왔을 때 실력이 안 오르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만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그 실력은 계속 쌓이고 있고 어느 순간에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치고.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온다라는 거야. 그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오냐고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몰라요. 네, 몰라요. 빨리 오게 하려면 더 많이 하면 되지. 네, 그럼 돼요. 알겠습니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갑니다. 자, 가면, 자, 사람은 카니와, 물론 이거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나는 새도 그쳐있다. 왜? 너무 추우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거야. 소상난반,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소상난반은 남쪽에 있는 언덕, 유배지입니다. 네, 뭐 실질적인 지리적 배경으로 따지자면 경남에 있는 뭐 창원지방, 뭐 이런 창평지방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옥루고초에 더욱일러 무슨 말이에요? 옥루고초는 뭐 임금이 계신 곳, 남쪽도 추운데 북쪽은 훨씬 더 춥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은, 자, 겨울이기 때문에 뭘 선물로 보낸다? 바로 양춘입니다. 따뜻한 봄볕을 보내고 싶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 됐고, 모천 빛이 내려 옥루에 올리고자 해 선물로 보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홍상이 나옵니다. 붉은 치마,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 소재 두 가지, 연지분과 홍상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일모수직의 행가림도 하도알샤. 행가림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걱정이 하도알샤, 많구나라는 의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고, 다른 해 수일이여 긴 밤을 고청 앉아.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등을 걸은 곁에 청공을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턱받고 비켜시니 별 내용 없어요. 님을 생각하고 있는, 꿈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앙금도 찾아와서 이 밤은 언제 셀고 춥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야.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굉장히 긴 고전 시가가 나오는데 그 긴 고전 시가를 꼼꼼하게 다 해석해가지고 다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겠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있는 부분과 해석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좀 보는 거고 나머지는 분위기와 느낌만 좀 잡아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왜요?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온 적 없는 거에 왜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하루도 12째, 한 달도 30날. 하루는 12시간 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한 달은 30날, 30일이라고 표현한 거야. 됐고 시간으로 표현한 거 수치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능에도 나왔었어. 그 다음에 저그다 생각마라 시름 니자 하니 시름을 잊자 걱정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추에 깨쳤으니 나의 이런 시름이 어디까지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이할고 편작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고사 인용 부분이야. 중국의 명의가 온다 한들 나의 이러한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김사부 얘기 가끔 했죠. 김사부 요새 뭐 인기가 좋더라고요. 전 TV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다음 어와 네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쓰여디어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차라리 쓰러디어 쓰러져서 차라리 뭐해서 쓰러져서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 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범나비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다? 님 겨신곳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울물이라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봐봐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계속 죽어서도 따라다니겠습니다. 아, 네, 거의 뭐 스토커의 끝판왕이죠. 네, 약간 느낌은 스토커의 약간 끝판왕인 느낌이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3위인곡의 내용입니다. 자, 이 3위인곡의 내용 한 번만 익혀두면 돼요. 수능까지 이 내용은 그대로 방금 봤던 포인트도 그대로야. 한 번만 익혀놓으면 됩니다. 부지런히 할 때마다 익혀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 같은 경우에는 천만리 머나먼 길을 이라는 시조입니다. 한 번쯤은 어디서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야.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시조도 역시 마찬가지. 한 번만 익혀놓으면 수능 그날까지 이 시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작품 수를 계속 한 번씩 누적해서 익혀놓으면 나중 되면 할 게 없어져요. 나중 되면 할 게 없어집니다. 자, 천만리 머나먼 길이라는 시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시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영화 한 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한 편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화면 구성이 네, 영화 본다고 했더니 내 카메라가 왜 이래? 카메라 왜 이러니? 자, 영화 한 편 보고 있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합니다. 모두들 역모를 저지를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자, 소리 안 들리죠? 소리 켜줄게요. 수양은 어떠하더냐?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구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처음부터 볼게요. 주상께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셨구만. 한데 모두들 역모를 저지를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수양은 어떠하더냐?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구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좌상 어르신의 정적이라 하여 유심히 보았으나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예,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수양 대군 납시오.
만한 자도 파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자, 이정재 나와 있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시조 중에서 이 수양대군하고 단종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시대적 배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세조라는 조선의 왕이 되죠. 왕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왕이었던 단종이 있었습니다. 단종 같은 경우가 거의 중학교 때 왕 위에 오르죠. 네, 중학교 한 1학년쯤에 왕위에 오릅니다. 중1, 2때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쿠데타죠. 네, 그래서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단종을 따르던 무리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나 생육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충신들이 그런 충신 신하들이 뭘 쓰기 시작하느냐? 시조를 통해서 이러한 수양대군을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한 시조들이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조 첫 번째 시조가 바로 천만리 머나먼 길이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배경을 담고 있는 시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볼게. 자, 핵심 정리 부분부터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만리 머나먼 길은, 자, 갈래 부분 볼게요. 갈래 부분. 갈래 부분을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 부분도 다시 한번 오늘 좀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세요. 시조가 나왔을 때 시조의 갈래도 여러분 딱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잠시만요. 자, 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갈래 부분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시조를 뭐라고 불렀었죠? 일반적으로 부르는 시조. 자, 일반적으로 부르는 시조를 뭐라고 부른다? 자, 대화청에 같이 한번 참여합니다. 그래야 잠도 깨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시조를 무슨 시조라? 그렇지, 성민아, 아주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시조를 우리가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 지금부터 시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 평시조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평시조는요 고려 후기부터 쓰기 시작해. 평시조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다? 고려 후기부터 시작합니다. 고려 후기에 그러면 이 시조를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양반계층이 먼저 쓰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도 충신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양반들이 시작했던 거야. 자, 이게 원래 평시조의 시작이야. 시조의 시작은 평시조로 시작됐던 거야. 평시조로 시작되다가 오늘 뭐 뒷부분에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시조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확장되느냐? 평시조에서 얘네가 사설 시조로 넘어갑니다.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추가되느냐? 평민들이 이러한 양반들이 쓴 시조를 따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이러한 시조를 따라 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럼 점점점 자, 이런 시조를 쓰는 계층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사설 시조는 평시조랑 뭐가 다른가요? 약간 달라요.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장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요.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 줄로. 3장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초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줄을 우리가 중장이라고 하고 세 번째 줄을 우리는 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중요한 건 3장 플러스 보통은 45자 내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도 거의 다 맞추죠. 45자 내외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사음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음보를 사용하는 거고 선생님 음보가 뭔데요? 음보는 호흡의 단위야. 시를 읽거나 시조를 읽을 때 호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번 호흡하는 거 우리가 사음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종장의 첫 부분은 삼음절 종장의 첫 부분은 삼음절로 통일합니다. 첫 부분 보통 첫 음보라고 하거든요. 맨 첫 부분은 몇 음절로 한다? 삼음절로 씁니다. 이게 시조의 평시조의 특징이야. 크게 어려운 거 없지. 평시조의 특징은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럼 사실 시조로 넘어간단 말이야. 평민들이 그럼 시조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변화된 게 뭐냐면 바로 중장 부분이야. 그 변화된 게 바로 중장 부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집니다.
중장 가운데 부분이 길어져. 굉장히 길어져. 이따가 보면 알아. 사실도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길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평민층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에 비해서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할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중장 부분에다가 길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조의 정리는 그럼 두 개인가요? 아니야, 평시조하고 사설시조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연시조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연시조는 간단해. 평시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연시조입니다. 그리고 연시조가 거의 이제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항에 도산 12곡이 나왔던 거고 재작년은 어부사시사가 나왔던 거고 수능 시험에는 연시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고 여러분이 배운 연시조가 아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부사시사가 실려져 있고 그다음에 도산 12곡도 실려져 있네. 도산 12곡도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만흥이라는 것도 실려져 있고 중학교 때 배우는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오우가라는 거 배워요. 5명의 나의 친구, 5명의 나 자연 친구들이 나오는 오우가 같은 경우가 바로 중학교 때 배우는 연시조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우는 연시조가 또 훈민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우는 연시조의 형태가 되는 거야. 연시조를 이미 배워왔었어. 여러분들은 배워왔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재는 간단하죠. 여기서는 누구? 단종이 유배지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었잖아요. 네, 영상에서 봤었던 수양대군이 단종을 유배지로 보내버립니다. 단종이라는 왕을 유배지로 보내면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왕방연이라는 신하가 쓴 시조야. 네, 돌아오는 길에 슬펐겠지. 자기가 이제 모시던 왕을 유배지에 보내고 돌아와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 부분은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성격. 그리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불렀죠? 너무 많이 나왔던 거지.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성격은 뭐였어요? 많이 나오는 바로 뭐였죠? 살아계시죠? 바로 그렇죠. 애상적이라고 하죠. 애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플 애자의 상처 상자야.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성격. 애상적이다 또는 애상적 분위기다. 다 슬픈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어조는 애절한 어조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주제는 임과 이별한 슬픔이다. 이것도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겠죠. 자, 특징 부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3장 6구의 형식이면서 자, 여기에는 음보가 들어가거든요. 음보. 몇 음보다? 주로 사음보다. 사음보. 4번 뭐한다? 끊어 읽는다. 4번 끊어 읽는다. 사음보도 이따가 본문할 때 체크해 줄 거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순우리말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천만리, 천리만리. 우리 3인국 때도 나왔던 거죠. 천리는 400km, 만리는 4000km거든요. 천리 만리 길을 400에서 4000km가 되는 그 길을 그래서 임과에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는 걸 수치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수량화 표현이다 또는 수치화 표현이다. 수량화라고 해도 되고 수치화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 됐고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해서 드러내고 있다. 뭐 큰 내용은 없죠. 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조의 여러분들이 종류를 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음보가 뭔지 시조의 형식이 왜 사설시조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천만리라는 수량화된 표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해주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웬만한 보기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좀 더 넘어가면 이것도 그림도 그 표현이야.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유배지에 있는 단종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바로 왕방연이라는 신하예요. 충신입니다. 충신. 거의 뭐 시조에서 나오는 거는 뭐 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자연 친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거의 핵심 주제는 3개로 압축되죠. 3개야. 거의 주제가 3개. 거기다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좀 나오는 거고 오늘 부수적인 것도 몇 개 있어요. 한 2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따 보긴 할 거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추장, 중장, 종장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현재 시간이 9시 47분이죠. 9시 47분인데 자, 몇 시까지? 10시까지
10시까지 잠 좀 깨고 일어나 스트레칭 좀 하고 오케이? 잠 좀 깨고 10시에 자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쉬었다 오세요.